(2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 관계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께 좀 특별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AI 사이클, 그 성장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 이와 함께 다양한 업종들에 대한 현재 진단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 준비해 주셨죠? 네, 우선적으로 오늘은 섹터별로 좀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AI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통업에서 식품업계까지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세린 앵커와 함께 AI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기술 그리고 유망 기술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아크 인베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매년 2월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곤 하는데요. 그 해에 주목해야 할 혁신 기술이 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Big Ideas 2025가 되겠고요. 올해도 보니까 이 보고서 안에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150페이지 분량의 정말 기나긴 거의 논문급의 보고서인데, 여러분께 그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압축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크에서 선정한 2025년의 5대 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은 AI의 중심이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보틱스와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 그리고 유전체 분석, AI 신약,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에는 이 5가지의 기술이 제각각 발달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덕분에 5가지가 서로 융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앞으로 혁신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캐시우드가 진행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혁신주들의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갈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다. 빨리 종목을 매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AI 기술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비유를 했더라고요. AI가 지금 복리의 힘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복리의 힘을 소개하기 위해서 과거의 체스판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체스판 일화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 인도의 왕이 체스를 발명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이 체스판을 발명한 사람이 체스 칸의 첫 칸에는 밀알 한 알, 두 번째 칸에는 2알, 세 번째 칸에는 4알, 그 다음에 8알, 16알, 32알, 이런 식으로 2배씩 늘려가면서 마지막 칸까지 채웠을 때 나오는 전체 밀알의 양, 그만큼의 곡식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왕은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체스판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자, 그러니까 6째 줄쯤에 다다르자 그 곡식의 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복리의 힘을 설명해주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첫째 줄에는 2스푼의 이 밀알에 불과했던 곡식의 양이요, 마지막 체스판의 마지막 줄까지 다다르게 됐을 때에는 2024년 전 세계 GDP의 9배 수준까지 그 양이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난 이후에 수익률이 나타났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느껴나는지를 복리의 힘을 통해 체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AI 성능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체스칸에 비유했을 때에는 마지막 칸 진입을 단 5년 정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우리가 본 변화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한 성능 향상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너무 낙관적인 것 같으실까요? 사실 이미 챗 GPT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AI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돈을 벌고 있는 속도만 보더라도 AI 시장의 성능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 10억 달러 도달까지 각 서비스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비교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도요. 이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줄이 되겠는데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들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픈 AI는 런칭된 지 단 1, 2년 만에 10억 달러 매출을 바로 도달해버린 움직임, 이런 대조적인 흐름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률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진행됐던 모든 기술 혁신은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00년대 산업혁명 당시에는 성장률이 0.6%까지 올라왔고요. 20세기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는 3%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2에서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2030년대에는 AI 혁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준이 무려 7.3%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예상하고 있는 2030년의 경제 성장률이 3.1%니까 솔직히 말해서 7%대는 좀 믿기 힘든 수치인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캐시우드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캐시우드가 선택한 세 가지 유망 분야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술 승자가 될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신약 개발, AI로 인해서 바이오 분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강조를 하고요. 세 번째가 AI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팔란티어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에는요, 이 밑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반도체 개수에 비해서 자율주행의 성능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가,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 늘어나는 반도체의 양에 비해서 자율주행의 성능 향상은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AI 신약 개발입니다. AI 덕분에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무려 200배나 향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지금은 개발자들이 코딩을 함에 있어서 AI가 살짝 어시스트를 해주는 정도잖아요.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나중에는 AI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최근 캐시우드의 인터뷰를 참고해 보면 가장 저평가된 분야로는 이 두 번째, 쉽게 말해서 AI 의료 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AI가 의료에 접목됐을 때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종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ETF를 들고 왔습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유전자 바이오 ETF
ETF입니다. 티커명으로는 ARKG가 되겠고요. 이 ARKG의 탑 10 홀딩스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들고 왔습니다. 종목으로는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크리스퍼스 테라퓨틱스, 템퍼스 AI 등의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 종목들의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 주가 추이도 양호하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YTD 수익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56%의 수익률을 올해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템퍼스 AI 역시도 164%대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KG의 YTD 수익률은 그 덕분에 24.1%의 놀라운 성과를 올해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의 3%, 4% 퍼포먼스에 비해서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매우 긴 분량의 보고서이다 보니까 덜어낸 내용도 많고 좀 핵심만 위주로 중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크인베스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라서 어렵다면 챗 GPT에 PDF를 업로드하셔서 번역을 돌려버리시면 번역이 아주 잘 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ARKK의 수익률이 다소 주춤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캐시우드는 2030년대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해지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업종별 전략 세워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루 쉬어갈 때 투자 전략을 잘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 섹터별로 업종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최근에 S&P 500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 전망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도 있어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 주 공개될 연준의 1월 회의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 조정 및 시장의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 3대 지수 전반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됐었죠. S&P 500은 1.5%, 나스닥은 2.5%, 다우지수는 0.5% 오르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유는요.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의 상승세에는 M7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성 종목의 48%가 수익률을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0%대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 업종의 성적이 좋다라고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기업들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S&P 500 기업들 77%가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강세장을 여러 기업이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AI 열기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 특히나 이러한 흐름이라면 S&P 500이 6,60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미중 갈등일 텐데요.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의 파이퍼 샌들러는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분쟁이 주식 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6,600선까지 쭉쭉 상승하기 전에 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강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당 조정 내에서 변동성에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무역 분쟁의 갈등 방향이 어떻게 해소될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이번 주에 연준의 1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소비자 심리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내에서 금리 인하 힌트를 어떻게 잡아갈지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 1월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지금 경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금리 추가 인하하기 전에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집중할 것은 노동시장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집중도인데요. 지금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체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관건은 관세죠. 이 관세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변동을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후에 패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 올해는 단 한 차례가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회의록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흘러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체린 앵커와 함께 AI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딥시크의 영향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면 좋을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의 경영진들이 중국 딥시크의 기술적인 발전은 미중 AI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CNBC 측에 전달했습니다. 오픈 A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딥시크에 발전된 저비용 모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소규모 민주주의 AI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AI 간의 경쟁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올 한 해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AI 투자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볼 때 딥시크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지난달에 이 딥시크가 공개되었을 때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관련된 타격이 상당했었죠. 하지만 요즘 살펴보면 딥시크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좀 덜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도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은 좀 덜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인공지능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이 딥시크의 가치가 AI 시장에 어떻게 판도를 바꿔 놓았을지 살펴보면요. 미국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권위주의적 시장 안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의 갈등 구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경쟁 구도에 이 AI 발전이 강력하게 이끌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딥시크가 저비용의 개발비로 이슈를 끌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딥시크가 엄청난 방향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충격을 좀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AI 시장이 미국을 강력하게 이기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여전히 딥시크가 정말 적은 비용을 사용했는가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딥시크는 사회적 이슈라던가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곤란한 질문은 대답을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완벽한 신뢰를 가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산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탄탄한 경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AI 반도체 시장 앞으로도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관련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시작되기 전에 실적 발표 전에 AI 관련주를 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매수 추천 종목을 4가지 정도 내놓았습니다.
AI 테마는 살아있다. 이 내에서 지금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아리스타를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아리스타는 이번 휴장 이후에 현지 시간으로 18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매수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IoT 그리고 인공지능 업체인 투야는 이제 다가오는 25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투야의 흐름과 함께 엔비디아, EQT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작년과 대비해서는 올해 좀 주춤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매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IB 측 틀의 러브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비디아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러한 강력 매수 의견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 내 이슈뿐만 아니라 딥시크가 중국 내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점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MSCI 중국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올 한 해 2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예상치를 올려 잡았는데 1월에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확인시킬 수 있었죠. 올 한 해 12개월 내에 75에서 85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 시장은 강세장에 진입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더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국 주식이 20% 이상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MSCI는 근본적인 정책이라던가 경제 관련된 자극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주식 상승 여력을 인공지능의 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품 시장 관련해서 비트코인 시세는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300선, 9,700선에서 더 그 기세를 뚫어내지 못하고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최근 디지털 자산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최근 19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우려와 함께 예상치를 웃돈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약 4억 1,500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비트코인이 도통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만 해도 4억 3천만 달러의 가상화폐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미국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는 어떻게 전략을 이어가야 할까? 우선적으로 4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금리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기대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간밤에는 텍사스 상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지 공청회가 개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소 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결정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여파가 비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이 전반적으로 승인된 확률을 43%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연방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을 따라서 다른 나라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강세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SEC 측에서 친가상화폐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8%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강세 전망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 외식업계 그리고 유통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 관련해서 이러한 섹터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전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외식업계는 한파와 산불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패스트푸드 업계의 1년 순매출은 12월에 비해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올해 초 특히나 이 외식업계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록적인 한파에 산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확실히 해당 수치가 개선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외식업계에서는 무역 전쟁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았는데요. 이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식재료가 이 외식업계에는 큰 제한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브랜드들이 아주 활발하게 회복 전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러한 흐름대로 하반기부터 우선 여름부터 실적이 개선될지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통업체의 큰 흐름은 어떨까? 간밤에는 월마트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점에 밀려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확실히 씻어준 듯한 흐름이 확인이 된 거죠. 지난해에만 해도 주가가 72%가량 올랐는데 올 들어서 16%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 시대에 발맞춰서 탄탄한 오프라인의 구조가 힘을 더 얻고 있고 지금 이에 따라서 모든 소득층에서 활발한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잘 결합한 이러한 경쟁력이 이 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유통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